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인도 육군이 2030년까지 1700대를 도입할 예정인 차기 전차 플랫폼 FRCV에 대해 러시아는 아르마타 기반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고 프랑스는 르클레르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육군은 노후한 T-72 전차를 대체할 미래 대비 전투 차량 1700대를 오는 2030년까지 조달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도 육군은 현재 러시아제 T-90 전차를 개량한 T-90S와 T-90M 2078대, 러시아와 폴란드 등에서 수입한 T-72 전차 2410대, 그리고 아준 전차 118대 등 5000대에 육박하는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데 차세대 전차를 도입해 T-72를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인도 육군은 차기 전차 플랫폼인 FRCV 도입에 관한 RFI를 지난해 6월에 발행했으며 2030년까지 1700대의 FRCV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 육군은 기술 이전 등의 조건을 내걸고 단계별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의 기술 이전과 해외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사업을 따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차를 생산하는 나라로는 한국과 미국 및 독일,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인도 육군이 발행한 RFI에 따르면 FRCV에 요구되는 요건은 고지에서 사막까지 모든 지형에서의 운용 능력과 AI와 네트워크를 응용한 전투에 대한 대응, UAV 위협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탑재, 대전차 미사일이나 히트탄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간접 방어 시스템, 주포탄 자동장전 시스템과 차량 내에서의 360도 파노라마 뷰를 실현하는 비주얼 시스템, 그리고 모듈러 설계에 의한 전투 차량 패밀리화 등을 들고 있습니다. 차량 중량은 45톤에서 50톤이라고 언급했으나 주포의 구경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고 다양한 탄약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인도 육군이 발행한 RFI는 인도 내의 기업이 아닌 해외 업체로 직접 보내졌으며 인도의 일간지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RFI를 받은 기업으로는 한국의 현대로템과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를 생산하는 넥스터, 러시아 아르마타 전차를 생산하는 우랄바곤자보드와 M1 전차를 생산하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 레오파드 전차를 생산하는 독일 KMW와 라인메탈, T-84 전차를 생산하는 우크라이나의 말리세프 공장, 아리에떼 전차를 생산하는 이탈리아의 이베코로 구성된 아리에떼 컨소시엄, 영국의 챌린저와 터키의 알타이 오토카르,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만타크와 세르비아의 M84 유고 임포트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FRCV를 수주한 기업은 FRCV를 인도 내에서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이전과 보수나 훈련 등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해야 하며 인도가 요구하는 전차 중량이 45톤에서 50톤이므로 기존 전차를 경량화하거나 신규로 개발한 것을 인도에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국가들은 인도 육군의 RFI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인도 언론인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지는 제안서를 받은 전차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한국의 K2 전차와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그리고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와 우크라이나의 오플롯 전차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았습니다. 이어 이 매체는 인도의 FRCV 사업에서 요구하는 전차의 중량은 45톤에서 50톤 사이여서 무게 63톤의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와 50톤을 훨씬 넘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는 무게 때문에 RFI에 언급된 사양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도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과 전차로는 우리나라의 K2 전차가 꼽히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무게가 55톤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인도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경량화가 필요합니다. 현대로템도 현지 사정에 맞추어 K2 전차의 기술 이전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현지 생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인의 큰 체구를 감안해 보기륜을 하나 더 달고 장갑을 강화해 K2 전차보다 더 크고 무거운 전차를 폴란드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로템은 K2 흑표 전차의 경량화를 시도하여 인도 육군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1700대의 물량을 감안하면 신규 개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므로 RFI를 받은 국가로서는 엄청난 사업 기회일 것입니다. 인도 육군의 고위 관계자는 FRCV는 기계화 부대의 통보 즉시 다른 지형에 배치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복수의 플랫폼에서 훈련하는 필요를 줄이는 것은 물론 예비 부품 등을 관리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의 FRCV에 참여할 것이라고 직접 밝힌 나라는 2개국뿐이며 러시아 연방군사기술협력 서비스는 차세대 장갑 차량의 공통 플랫폼인 아르마타를 활용해 인도와 신형 전차의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프랑스 정부도 프랑스의 방산기업인 넥스터의 FRCV 사업 참여를 지지한다고 의회에서 밝히며 FRCV를 넥스터가 수주하게 된다면 인도에도 르클레르의 생산 라인이 생겨 향후 업그레이드 개발에 드는 비용을 인도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제안은 르클레르의 최신 버전인 XLR을 그대로 제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도 육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르클레르의 파생형을 개발해 제한하는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의 FRCV 사업에 참여하는 나라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지만 1700대라는 막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인도용으로만 신규 개발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RFI를 받은 나라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대만에게 사거리가 단축된 AGM-158 제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만 언론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은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하는 공대지 순항미사일인 AGM-158은 오리지널보다 사거리가 훨씬 단축된 대만 버전으로 AIM-120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괌에 보관될 것으로 지난 5일에 보도했습니다. 2010년대에 미 공군이 도입을 시작한 AGM-158은 F-15이나 F-16CD와 같은 항공전력에 탑재되는 공중발사식의 순항미사일로 현재 미 공군이 도입하고 있는 것은 사거리가 900km 이상으로 확장된 제즘 ER입니다. 하지만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 예정인 제즘은 탐지거리가 확장되는 대신 사거리가 대폭 단축된 대만 버전으로 괌 미군 기지에 보관되다 유사시의 필요에 따라 괌에서 대만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AIM-120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200발의 AIM-120 판매를 대만과 합의했지만 지역 군사균형을 이유로 대만 매각분인 AIM-120을 괌 미군 기지에 보관하다가 현재는 대만으로 이전했지만 그 때문에 대만 공군의 F-16은 AIM-120을 시험 발사하기 위해서는 괌으로 날아갔어야만 했습니다. 대만 버전의 AGM-158도 AIM-120과 마찬가지로 대만이 아닌 괌 미군 기지에 있는 창고에 보관되어 대만 공군의 F-16은 AGM-158을 사용한 훈련이나 시험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괌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또한 몇 년 뒤에 미국이 대만에 AGM-158을 판매하더라도 다른 미국제 무기와 마찬가지로 사용 전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다음 소식은 호주와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지난 6일 오후에 일본과 체결 예정인 상호접근협정과 관련해 일본을 안자스 조약 동맹국으로 초청할 수 있다면 양국 간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호주 모리슨 총리는 6일 오후에 온라인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이 훈련 목적으로 양국에 파견될 때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상호접속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이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호일 간의 방위 협력에 있어 새 시대를 여는 것이며 일본에 있어 본 협정은 미국 이외의 나라와 체결하는 첫 번째 지위 협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의 현지 언론은 일본과의 상호접속협정 체결에 대해 일본과 호주가 전례 없는 군사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일본을 안자스 조약 동맹국으로 초청할 수 있다면 양국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ASPI의 주장을 요약하면 상호접근 협정은 훈련 목적의 파견 절차를 간소화할 뿐이지만 항공자위대의 F-35에 있는 호주의 광대한 공역에서 훈련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고 호주 해군의 잠수함은 훈련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동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호방위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안보 환경 위기에는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 등 3개국에서 결성된 안자스 조약에 일본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자스 조약은 구성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3국이 공동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1986년에 안자스 조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2개국 사이의 안전보장 조약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가 일본을 안자스 조약에 초대하기로 합의하면 미국과 영국 및 호주 3개국으로 구성된 군사동맹인 오커스를 잇는다는 의미로 일본을 안자스 조약에 가입시키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ASPI는 주장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호주의 싱크탱크의 제안이므로 정말로 미국과 호주가 일본을 안자스 조약에 초청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